정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35%, 더불어민주당이 34.5%, 더불어민주당이 6.1%포인트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. 국민의힘은 2.1%로 소폭 상승했습니다. 진보층, 중도층 공이 다 빠졌고요. 민주당 지지율이 다 빠졌고 화이트 칼라, 뭐 학생층 다 빠졌고. 전화 면접에서 7.2%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처음 봤어요. 이제 전화 면접에서 7.2 빠지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. 네.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. 진보층 빠진 데가 이제 호남이 주로 빠졌고 PK가 빠졌는데 PK 쪽이나 이 중도층에서 빠진 편은 국민의힘 쪽으로 국민의힘으로 왔어요. 간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의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.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. 그러니까요. 당원들이 좀 무시당했고 자존감이 훼손됐거든요. 그리고 그러니까요. 배신감.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. 대통령 지지율은 뭐 큰 변화가 없는데 정당 지지율이 크게 출렁였어요. 네. 예, 여론조사 꽃도 그랬고 리얼미터도 그랬죠. 대통령 지지도는 31.4%로 0.8%포인트 네. 높아진 수치. 약간의 상승, 아무튼 3주째 완만한 상승세 횡보를 하고 있고요. 다른 조사기관들의 결과도 비슷합니다. 정당 지지율 말씀하셨는데 국민의힘이 35%, 더불어민주당이 34.5%, 더불어민주당이 6.1%포인트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. 국민의힘은 2.1%로 소폭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1%포인트 오른 13.5%, 개혁신당이 1.2%포인트 오른 5.3%를 기록했습니다. 저희는 이 일이 벌어진 직후인 금토 조사를 했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바로 반영이 됐어요. 예. 여기에. 의장 선거가 목요일 있었기 그렇죠. 때문에. 이 일을 하면 목요일날 있었던 네. 의장 선거 결과를 본 사람들의 정서가 100% 반영된 건 저희 조사예요. 진보층, 중도층 공이 다 빠졌고요. 민주당 지지율이 다 빠졌고 화이트 칼라, 뭐 학생층 다. 민주당이 전화 면접 조사 33.4, 지난주 대비 7.2%포인트 하락을 했고요. 전화 면접에서 7.2% 한꺼번에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처음 봤어요. 이제 선거 때 어떤 특정 정당이 대패했을 때나 나오는 그러니까요. 수치입니다. 저희 조사로서 일주일 만에 민주당이 전화 면접에서 7.2 빠지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. 네. 엄청나게 큰 일이 벌어진 거예요. 그렇습니다. 국민의힘은 2.3%포인트 상승한 30.9, 조국혁신당은 3.1%포인트 상승한 15.1 이렇게 조사가 됐는데요. 그러니까 진보층 빠진 데가 이제 호남이 주로 빠졌고 PK가 빠졌는데 호남 쪽에서 빠진 거는 조국혁신당 쪽으로 좀 많이 간 것 같고. 맞습니다. 그다음 PK 쪽이나 이 중도층에서 빠진 편은 국민의힘으로 왔어요. 간 것 같아요. ARS 조사는 더 빠졌어요. 네, 민주당이 8.9%포인트 하락한 36.2, 국민의힘은 3.9%포인트 상승한 32.0, 조국혁신당은 4.3%포인트 상승한 18.4로 조사됐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 빠진 게 조국혁신당 그리고 국민의힘 소수 정당의 일부 네. 조금씩 네. 그리고 흩어져서 나눠졌는데 전화 면접 7.2% 일주일 사이에도 처음 봤지만 ERS 8.9%도 네. 저희 조사로 하루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빠진 거는 거의 처음 본 것 같은데. 전화 면접 조사는 주로 이제 40대 이하에서 많이 빠졌는데 ARS 조사는 연령과 상관없이 골고루 다 빠졌어요. 예, 그러니까 엄청난 임팩트인 거죠. 그렇습니다. 지금 리얼미터 조사로도 총선 이후 처음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역전됐잖아요. 제가 그 5.18 때 그 현장에 가 있었거든요. 광주 현장에서 시민들과 당원들 인터뷰를 해봤는데 이 이슈가 가장 컸습니다. 우원식 의원도 역시 국회의장 역할을 잘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얘기예요. 네. 우원식 의원이 잘하겠죠, 당연히. 네. 잘하실 것이고. 근데 그러니까 의원들이 잘 모르더라고요. 이 사태가 왜 이렇게 커졌는지. 그러니까요. 그걸 잘 몰라요. 예. 이재명 대표는 아는 것 같아요. 이재명 대표, 정청래 최고, 김용민 수석 이런 분들은 좀 아는 것 같아요. 이게 엄청난 임팩트라는 걸 네. 몰라요. 아마도 그 절반 정도의 의원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아니 왜 우리가 뽑는 국회의장이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우리가 잘 알지 않겠느냐 이렇게 뽑았는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흥분하지? 네. 잘 몰라요. 몰라요. 네. 당원들이 좀 무시당했고 자존감이 훼손됐거든요. 그리고 그러니까요. 배신감.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요. 이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. 압도적인 민심이 있고 네. 그 민심을 반영할 거라고 해서 내가 표를 준 사람들이 그 압도적 민심과는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네. 배신감도 느끼고 무력감도 느끼는 거죠. 맞습니다. 이게 이제
뭐 여론조사상 이게 뭐 큰 차이가 아니었다면 그럴 수도 있다 넘어갈 수 있겠지만 압도적 차이였거든요. 그러니까요. 그거는 또 그 우원식 의원이 잘할 거다 못할 거다고 상관없듯이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역할을 잘할 거다 못할 거다도 두 번째 문제예요. 맞습니다. 예. 추미애 당선자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때 욕 엄청 먹었거든요. 그렇죠. 예.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사사건건 세우고 이 문제 지적할 때 엄청 욕 먹었어요. 그래서 일부 단 하나의 언론도 그 옹호해주지 않았어요. 맞습니다. 일부 의원들 만나보니까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것 때문에 추미애 의원을 그렇게 밀었나 당원들이 이렇게만 생각하더라고요. 이해를 잘 못해요. 네, 근데 이해를 그때 다 지금 되돌아보니 그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옳았다. 네, 네. 그렇게 여론의 지지를 못 받는 상황에서도 따박따박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했으니 이제 대통령이란 더 큰 권한을 가진 윤 대통령 상대로도 더 무섭잖아 이제. 네.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도 틀림없이 제대로 맞서 싸울 것이다. 이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그때 법무부 장관 시절 내가 충분히 지지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도 있고 그런 마음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.